건선이라고, 피부 질환 이름은 다 생긴 모양을 따라서 병명을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건선이라고 하면 여기 한자에 써 있는 것처럼 말을 건자에 생선 비늘, 비늘 선자를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피부에 있는 그 피부 병변이 그 마른 비늘이다라는 뜻에서 나온 병입니다. 어떤 특별한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건선이라고 하면 대신에 어떤 특정한 질병만을 통칭하는 병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피부에 각질이 생기다가 이게 위에 이렇게 각질이 생기면서 커져 나가면 이거를 우리가 건선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겨 있냐면 일단 경계가 이렇게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별이 분명하게 되고요. 일단 색깔이 붉고, 그다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은백색 각질, 말하자면 각질층이 굉장히 두껍고 하얘서 저희가 은백색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리고 피부 자체가 많이 두꺼워지는 이 네 가지 특징을 가진 병을 저희가 건선이라고 합니다. 이런 병들이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만성 경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건선이 잘 안 난다고들 생각하고 계시죠. 그러면 주로 어디에 이런 병들이 잘 생기는 거 하니까 가장 흔한 부위가 여기 있는 것처럼 무릎하고 팔꿈치입니다. 이와 같이. 그 다음에 엉덩이에도 많이 생기고 두피에도 많이 생기는데 이 네 가지 부위는 다들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극을 받는 부위, 많이 받는 부위. 말하자면 이렇게 팔을 괸다든지 아니면은 무릎 같은 경우는 지나가면서 가구 같은 데 잘 부딪힐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외상을 잘 받을 수 있는 부위가 건선이 잘 생길 수 있는 부위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개 여기에 제일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환자분들이 오면 가장 많이 보는 부분들이 무릎이라든가 팔꿈치, 두피 이런 데 저희가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이 물방울처럼 조그맣게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크게 뭉쳐진다고 말씀드렸는데 뭉쳐지지 않고 물방울문하게 조그맣게 생기는 건선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이와 같이 전체에 고름이 잡히는 전신 농포성 건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제가 아까 먼저 보여드렸던 건선하고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건선이 아니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특수한 타입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전신이 아니고 손, 발에만 국한해서 고름이 잡히는 국소 농포성 건선도 있습니다. 여기 잘 보이진 않지만 여기 이렇게 고름이 보이는 게 있습니다. 또한 피부뿐이 아니고 손톱, 발톱에도 건선이 오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 손톱에 구멍이 뚫린다든지 하얀 반점이 보인다든지 끝이 갈라진다든지 아니면 이게 점산 출혈이 있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꼭 무좀 걸린 손톱처럼 이렇게 거칠어지는 이러한 손발톱 건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한 환자에서 찍은 사진인데 손발톱 건선이 너무 심하다 못해 이렇게 발톱이 완전히 두꺼워지고 이 부분의 피부도 이렇게 두꺼워진 환자분의 모습을 저희가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건선은 얼마나 흔하게 있는 병이냐? 전 세계적으로 골고루 있는 병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북구에 많습니다. 북유럽에 많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런 아시아에서는 전체 인구의 한 1% 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인구가 약 5천만이라고 볼 때 건선 환자가 한 50만 명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문제는 최근에 자꾸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북유럽이라든가 미국의 환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에서는 건선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활발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대한 개발도 엄청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 건선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보통 20대에 제일 많이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드셔도 건선이 새로 시작하는 경우가 꽤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가 10대 말이나 20대 초반에 시작을 하는데 건선이라는 병이 있다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병은 만성 염증성 질환의 하나인데요. 다른 예를 들어서 당뇨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뭐 비만이라든가 아니면 대사증후군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어서 시작하는 거에 비해서 건선은 굉장히 일찍 시작하는 병이기 때문에 빨리 확인을 하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나중에 합병증도 없앨 수 있는 첫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다들 물어보시는 게 왜 생기냐고 항상 물어보십니다. 건선은 딱 하나로만 어떤 원인을 설명할 수 없는 병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단 유전적으로 자기가 건선에 잘 걸릴 수 있는 소질을 타고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대개 물어보면 주변에 자기 말고도 가족 중에 건선이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 유전적인 것만 있다고 다 건선이 되는 건 아니고 그 외에 외부 환경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아까 잘 생기는 부위가 잘 다칠 수 있는 무릎이라든가 아니면 팔꿈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와 같이 피부를 다친다든지 아니면 감염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계절 변화가 있다든지 피부가 건조하다든지 스트레스나 약물 등에 의해서도 건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이것들에 인해서 피부에 있는 면역세포가 활성화돼가지고 면역물질이 많이 생기면 피부에 있는 각질 형성세포라고 해서 피부의 맨 위에 있는 세포들이 가파르게 많이 두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두꺼워지는 현상을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따라서 이 건선의 특징은 복합적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유전적인 소인이 있다고 말씀드리면 환자분들이 거의 대부분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그럼 건선이 유전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유전 질환인 거하고 유전적 소인이 있는 거하고는 구별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유전 질환이라고 하면은 그 선대에 이렇게 병이 있을 때 자녀들이 꼭 이 유전 질환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유전성 질환이라고 하는 거고요. 유전적 소인이 있다고 하는 거는 이렇게 부모로부터 유전적 소인이 물려받았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환경 요인이 더해져야만 비로소 병이 생기는 거를 우리가 유전적 소인이 있다고 얘기하죠. 요새는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옛날하고 달라서 유전적인 거에 대한 검사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병들이 다 유전적 소인이 있다는 거를 저희가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암도 그렇고 암은 뭐 너무나 유명하죠. 특히 유방암 같은 경우에 심지어는 정신질환조차도 유전적 소인이 있다라고 지금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의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체질이라고 얘기하죠. 저희는 유전적 소인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한의사들은 체질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사람이 다 서로 다르듯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 소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병도 각기 다른 병을 잘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건선도 마찬가지. 그래서 건선은 한 가지만 설명할 수 없는 다인자성 질환, 여러 원인에서 생기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은 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면역적인 이상이 생기는 건데요. 이거로 인해서 염증이 계속되고 또 이거와 더불어서 대사 이상이 일어나서 옆에 있는 이런 병들하고도 다 연관이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많은 것이 물론 관절염이지만 고혈압이라든가 그다음에 고지혈증, 당뇨, 비만, 심혈관계 질환, 그다음에 장에 주로 오는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그다음에 눈에 염증으로 오는 병들 이런 것들이 다 이 건선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최근에 다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환자분들이 괴로워하는 게 뭐냐? 피부가 이렇게 뭐가 많이 돋아 있다 보니까 되게 남들이 옷을 이렇게 노출된 옷을 입게 되면은 옵는 병이라고 생각을 해서 특히 뭐 공중 목욕탕이라든가 아니면은 운동하는 헬스클럽 같은 데서 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건선은 옵는 병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면역학적인 이상이 생기는 것이지 유전적 소인이 있으니까 이거는 절대 옵는 게 아니고 가족 간에도 옵는 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건선을 치료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참
그 관찰하기가 힘든 연구인데 왕년에 이제 한번 해봤더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옛날에 연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웁살라 대학이라는 데는 스웨덴에 있는 대학인데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북유럽에 건선 환자가 많다 보니까 스웨덴에서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21년간 건선 환자를 관찰을 해봤더니 70%는 건선이 계속 생기는데 오히려 13%는 치료를 굳이 안 해도 건선이 없이 잘 살더라, 이런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남태평양 같은 경우도 이건 63년에 연구를 한 건데요. 거기도 보니까 증상이 없이 지내는 시간을 5년 이상 하는 분들은 17%, 20년 이상이나 건선이 없던 분들은 6%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건선이 꼭 한 번 걸리면 난 이건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절대로 없다는 병인 거를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